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5회 말미에 아주 잠깐 손희원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126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참여하시니까요. 지난주에 인사 못 들었으니까 어제 인사 못 들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감 때문에 네. 그냥 파김치가 돼가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입니다. 지금 약 얼른 먹으려고 그래. 빨리 드세요. 예. 네네네. 약 빨리 드시고요. 네, 목소리를 아꼈다가 네네네. 또 중요한 정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청취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중에 귀담아 들을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방송 중에 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서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게 뭐 제 의견인 것 같이 했는데 네네.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아니 뭐 명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손혜원 의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누가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단죄를 원하는데 제가. 안철수 대표도 아니고 뭐 사면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이게 항상 참 이게 이야기라는 게 이제 곡해될 수 있어가지고 어려운 괜찮아요. 것 같아요. 저는 네. 다 이해하면서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다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요. 네. 뭐. 네. 그냥 오해를 여러분께 네. 제가 드렸다면 죄송한 거죠.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죠? 알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고요. 네, 국정감사 약을 드셔야 되는군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국정감사 바쁘시죠? 네, 바빠요. 네, 네. 아니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정 의원님 되게 웃기는 게 한 2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그날 가면은 그날 이슈가 생기면 그 준비한 거 말고 딴 걸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오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할 수 없이 평택대학교로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계속 좀 그렇게 되네요. 천불상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미황사 천불상이 그게 이제 천불도 그게 상이 아니죠 도. 그거 뭐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우리나라 땅끝마을 저 해남에 있는 미황사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절인데 원래 신라시대 절이에요. 근데 거기가 조선시대 한 17세기에 다시 중건이 됐는데 불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노승들이 거기서 많이 입적을 하셔서 네. 부도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그린 그 안에 그 대웅전 안에 저 꼭대기에 종이에다 그려서 붙인 천불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천불이 천명의 그 부처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요. 마치 네. 여자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건물들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훼손이 간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도 조금씩 훼손이 되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덧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나무에 붙은 게 있고 돌에 붙은 게 있어요. 흙벽에 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적폐를 한번 했던 게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문화재 수리를 하는 남자분은 있고 부인은 불화를 그려요. 탱화 그리는 사람. 예. 네. 불화를 그리는데 그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미 그 돈을 3억인가 얼마 받아갖고 불화를 그려서 그 미황사의 천불도를 카피를 해놓은 거예요. 모사를. 해석이 미황사에 있는데 그게 작년엔가 이제 거기 뭐 심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 있는 거를 원본을 떼어내고 모사본을 붙이자라고 한 거예요. 모사본은 이제 원래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남편이 하는 거예요. 수리는. 그런데 그걸 그냥 또 했으면 이렇게 들통이 안 났을 텐데 그걸 떼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떼다가 이게 종이가 찢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나무에 있는 거 돌에 있는 그 흙에 붙은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지를 배첩하는 사람들 한지로 된 것을 보는 사람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배첩이 뭐예요? 배첩은 종이를 붙여서 책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책을 만들기도 하고 부채도 만들기도 하고 네. 쪽자도 만들고 이런 거죠. 종이를 붙여가지고 네. 이제 하는 일인데 그 배첩장을 제대로 전통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만 있고 이론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업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훼손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10일 날. 신문에 난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한번 알아봤더니 여기서 너무 무서운 카르텔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준비 이렇게 해놨던 거 다 밀고 그게 이제 그날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렇잖아. 그 의원님 보면 이 국감이라는 거는 그 항상 뭔가 좀 핫한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깨는 거, 밝히는 거, 뭐 이렇게 탐사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로.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섹시한 거지. 제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이제 우리 보좌관들도 다 항상 그냥 오전 중에 섹시한 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충격적이고 뭐 누가 큰일 뭐 잘못되고 이런 거야. 싸움 붙여놓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재청과 이제 문화재청과 관련된 업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들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90%가 사찰이거든요. 네. 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사찰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문화재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찰들은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얽혀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밝혀서 저는 조금만 더 전통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님하고 친하고 문화재청 사람들하고 친하고 문화재청 출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기술 있는 사람이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제 공범이죠 예전에. 그 친구가 지금 한옥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쪽의 후배들이 또 취직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뭐 문화재 보수사, 단청 전문가 이런 경우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뭐 남대문 복원도 그렇고 몇몇 카르텔이 교수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장인들이 봐서는 저거 아닌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이 카르텔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 해먹는다. 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근데 그거를 천불도가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천불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네,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참 보람이 있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자기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남 배우님. 네. 천불도가 뭐라고요? 천불이 나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하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정 의원님 나 애써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예, 애써서 모른 척 하시는 눈빛을 받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정 의원님 지금 재선에서 끊어주십시오. 입술이 움직여요. 참아주시고요. 하고 싶어 하셨죠? 얘기하지 않은 분야를 하나 제가 깔때기 차원에서 하나 해주시죠. 든다면 저도 이제 17대 초선 4년 내내 제가 문광위 간사 했어요. 문광위원하고 간사도 했는데 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런 데도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미군 부대 안에 사격장이 있어요. 네. 그 사격장의 표적이 우리 문화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표적지가. 연천 포천에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네.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무슨 시민연대 그 사람들하고 우리 보좌관하고 밀짚모자 쓰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사격장을요? 네. 네.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다 했는데 네. 보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해 그냥 미군이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루송이라고. 네. 나무입니까? 아니 그 성이에요 성. 성벽 성. 네. 그 이제 무너지고 막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 시절인데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황당하겠네.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결국 소파의 문제였어요.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 몰라요. 뭐가 있는지. 미군 기지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2년 제가 매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파 한 줄 개정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있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그 소파가 개정돼서. 그리고 나서 부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국보급 유물이 나온 거예요. 와. 모르던 거예요? 모르던 거예요.
정청래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정청래 아부하지 말라고 또 댓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조사하는 비용까지 50억인가를 예산 책정해가지고 그걸 해놨어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소파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까지 그러니까. 발굴이 됐어요. 근데 왜 아무도 몰라? 근데 제 이름은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왜? 보도를 안 해요. 그런 건 보도 안 해. 보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 국감을 해서 이건 성과가 너무 크게 낸 거예요. 엄청난 성과죠. 저는 그래서 초선 때,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니, 예. 인터뷰는 어디랑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 아, 일정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팟캐스트에서조차. 야, 그때는 팟캐스트가 없었어요. 머리하고 아. 다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약간 국감이 끝나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실사도 나가고 준비해서 한 건데 그거는 한 줄이 안 나요. 그리고 맨 싸우는 것만 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끝나면 손혜원 의원이 분명 이번에 맹탕 국감, 그래, 제가 정쟁 타이틀, 국감으로 언제나 똑같아. 해마다 언제 그래요? 똑같아요. 타이틀 그래. 그리고 국감 꼭 해야 되나? 국감 무용론. 이런 아, 거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진짜 뭐 늘 국회의원들 논다.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시국감이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한 달 동안 해봤자 그때만 그냥 땜빵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몰리는 것들보다는 진짜 항시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지금 손 의원님께서 활약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국감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요. 잘 전달해 주시기를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교문이만 잘 알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거 하나는 네. 저는 이제 추석 때 하루 빼놓고는 매일 나왔거든요. 우리 보좌관들도 거의 다 나왔고 지방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또 하루 지나서는 걔들도 다 나왔는데 너무 웃기는 게 우리 당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저쪽 당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와 있는 자유한국당.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우리가 열심히 해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여당인데 또 우리 여당인데도 그 유은혜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다가 성질 부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여당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국감을 그렇게 세게 안 해봐가지고 그냥 그 블랙리스트만 갖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좀 지리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 사람들이 일을 특히 교문위는 참 잘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 여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초선 때.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당. 예.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엄청 뭐 공격해요 막. 그리고 우리 또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서로 있잖아요. 그런 생각 별로 없이 특히 문광희는 가장 핫한 상임이었거든요. 막 그 2년 초반기 있잖아요. 뭐 언론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 가장 심각한 게 제가 만든 신문법, 아, 네.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신문법인데 신문법 하나 통과됐거든요. 네. 뭐 새누리당이 퇴장 속에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나갈 테니까 통과시켜라. 네. 그래서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막 힘들었어요. 음. 무지하게 싸웠어요 하여튼. 네. 정 의원님의 그런 그때도 과거 그랬구나. 과거 경험과 이런 것들도 이따가 그 국감 관련해서 국감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그럼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헌법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손수 변호사. 네. 법조인가 잘 아시죠? 이거 사실 뭐 법조인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헌법 130개 조항에 나와 있는 네. 기관. 그게 헌법기관입니다. 정확하게. 오, 네. 그러니까 민주평통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6장 111조부터 113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분쟁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5.16 쿠데타로 한번 세워지려다가 무산이 되고 1987년 이번에 9차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1988년도부터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말 그대로 9명 전원이 나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지정재판관은 몇 명,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전원재판부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요.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의결이 좌절된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논쟁이 있는데 특히 국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희수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들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탄핵하자. 내지는 인정할 수 없다. 사퇴해라. 헌법재판관조차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아주 떠들썩했어요. 첫날 국감 때. 근데 이것은 야당이 굉장히 무도하고 과도한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1명이 권한소장으로 거기서 추천되는 거예요. 김희수 권한대행은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대통령이 억지로 한 게 아닌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지. 그리고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 맞지만 부결됐으니까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 역시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했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냥. 사퇴해라. 근데 국회의원 사퇴해라. 국회의장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경선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와닿네요. 확.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쉽게 와닿게 말씀을 참 잘하셔. 참 말씀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지. 그게. 손혜원 의원께서 교문위원장 선거에 나가. 나 교문위원장 하겠다. 떨어졌어. 그럼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말이 안 하고 되는 일이 있다. 한두 개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인데 사퇴라는 것과 같은 건데. 대통령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럼 국회의원 사퇴해야지. 그러면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겠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니들 다 사퇴해라. 큰 그림. 그게 큰 그림, 빅픽처.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네요. 막 던진 것 같진 않네요.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맞게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간혹 헌법과 달리 헌법에 불일치하는 그런 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해라.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순간 그 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유권자,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수가 3대 1이 넘었을 때, 3대 1이 됐을 때 그것은 헌법 정신에 투표의 등가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2대 1로 조정해라. 라고 하는 순간 국회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기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입법부한테 이제 법 개정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 기한, 그 시한 넘으면은 이제 법률 효력을 상실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런 뭐 법률이나 이런 하위법에 있어서의 헌법과 헌법 정신에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는가를 최종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하위 법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도 이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이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그렇게 평소에는 피부로 잘 의식을 못 하잖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특히 그랬지만 통합진보당 해산도 정당 해산도 시키고 자기들이 또 스스로 탄핵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그전에는 사실 피부로 별로 못 느끼던.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실제로. 그런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헌재 기관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미제 그리고 국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을 3년 했어요. 네. 그리고 헌재소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럼 토탈 6년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소장도 6년이고 헌법재판관도 6년이잖아요. 그게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금 대법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헌법 10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또 2항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네. 따라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적으로 이건 뭔가 좀 분리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또 관련된 그런 법령을 좀 개정해 달라라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5년 차에 하면 11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태우 예. 헌법재판관이 예. 오늘 예. 임명을 받았어요. 예. 근데 한 달 후에 헌재소장으로 다시 지명을 받았어. 그럼 다시 또 청문회를 해야 돼. 그렇네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장도 임기를 6년 하는 게 맞겠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을 1년 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헌재소장이 됐어요. 그럼 네. 새로 헌재소장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과 비교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11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재판관 겸 재판소장이긴 하지만 네. 재판관의 임기와 재판소장 임기를 따로 분리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5년 차에 임명이 되면 5년까지는 재판관이었고 6년째부터는 난 재판관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이야. 소장이다. 재판관이면서 재판소장. 관이면서 예. 소장이다. 이렇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 개정에 좀 협조해달라라고 야당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좀 이런 거는 빨리 김희수 좀, 권한대행 뭐 비난하느라고 지금 뭐 여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미안해요 김희수인가요? 힘내세요 힘내라, 김희수? 김희수. 힘내라 김희수. 예. 검색어 상위에 올랐죠. 1위. 1위까지 올랐습니까?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이버까지 다 1위. 1시간 반을 의자에 앉아서 버텼어요. 야, 근데 참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네. 괴롭네요. 괴롭죠. 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그게요. 많은 분이 힘을 모았죠. 우리 교문위에서는요. 김상곤 장관한테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요. 아, 그래서 그 오늘은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안 할 쓴 거예요. 아니, 김상곤 장관은 왜요? 논문 표절이라고.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싫으니까. 논문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매일 만나면 맨날 이 국감에서 매일 그 논문 표절에 관련된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더라? 어디 무슨 뭐 대학교육 뭐 이런 그 산하단체가 교육부 산하단체가 왔는데 거기다 대고 또 김상곤 논문을 왜 챙기지 않느냐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슈를 잡을 게 없잖아요. 네. 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뭔가 주장할 바도 없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꼬투리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니 지금 장관 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장관만 나오면은 맨날 그 반성하라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내년 국감에도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요즘 보면 조폭들도 뭔가 좀 공부하는 조폭 이런 추세들이 있거든요. 시류도 알아야 되고 기업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이 사람들은 그냥 재밌었던 거는 막가파식으로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지난번에 그 국정교과서에 그 이제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차떼기로 한꺼번에 그 몇만 장 갖고 온 게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얘네들이 뭐랬냐면은 33만 장 반대 서명지 다 내놔라 이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33만 장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이거를 달라는 거야. 세금인데.
야. 근데 1년은 또 어떻게 하고. 이게 이미 이제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놓을 수가 없다는데 그걸 네. 갖고 또 하루 종일 끌어가지고 아, 그래서 유상현 위원장이 이제 그거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할 수 없다 했다가 참. 그 염동열 의원이 나와가지고 네. 펄펄 뛰면서 완전히 때릴 듯이 난리가 났는데 야, 난 진짜 우리 그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또 제가- 찍으셨으면 또 촬영하셨어요. 아니 내가 안 찍었어. 다른 사람이 찍었어. 내가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찍었을 텐데 좀 이상하더라고 그림이. 쇼킹하지 않았구나. 제가 하여튼 이거 봐서 그 동영상 찾을 수 있으면 그 목소리라도 제가 올려서 한번 듣게요. 세상에 그 국감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었거든요. 우리 저기 내려가서 세종시에서. 그런데 그런 기자들이 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맘 놓고 했는지.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자한당에 한 3명 정도 3종 세트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간사 간에 합의를 봤는데 막 굉장히 뭐라고 간사를 좀 다그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밤이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의원들에 대한 그 불만까지 겹쳐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난동을 피웠습니다. 난동을 피웠는데 그 유성엽 위원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막 몸싸움까지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한다고 가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냥 밤에 12시 딱 돼가지고 이제 다음날로 넘어가면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실은 이게 안 열릴 줄 알았어요. 세종시에서. 그런데 다 거기서 잤거든요. 근데 이 양반 정읍으로 갔다가 아침에 이제 오셨는데 그 다음날은 그냥 조용하더라고. 눈치들 보느라고 한번 그 난리가 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랄까 그냥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이 파고들면서 언론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싸울 때는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싸우면 나만 힘든가 지들도 힘들지. 같이 힘들어야 돼. 경험담이군요. 아 그러면 좀 서운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소리가 50 올리면 100으로 막 올려버려야 돼 더. 그러니까 그날 유성엽 위원장이 워낙 화를 내고선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 박명이 두들기고 나가버리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책임론이 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다음날은 그냥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순간 양같이 됐다가 반나절밖에 안 가더라고 근데. 법사위죠 헌법재판소. 네. 그런데 법사위가 또 오늘도 화요일도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이 또 이제 고성도 오가고 사태일도 오가고. 거기는 항상 진퇴양난입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권성동 위원장도 박범계 의원한테 완장 차지 마라 그랬나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권성동 의원은 성동 격서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저기 정청래 의원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 진퇴양난이라 하시길래 제가 아니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강원의 투톱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그러지 마. 제가 볼 때는 난영 난제입니다. 아니 춘천이나 강릉이나 예. 두 분들 비슷한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력하신 게 이 기회에 아닐까. 한번 여쭤볼게요. 남 배우님 네, 예. 본인이 알고 계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자성어 하나만. 사자성어야 많지 아무거나 않겠습니까? 하나 처음에 떠오르는. 허무맹랑. 허무맹랑. 좌불안석. 부정적인 거네요. 근데 저기 우리 선배는 어떠세요? 오리무중. 오리무중. 정청래 의원은? 다스. 충성맹세. 그 사람들이 사자성어 중에서 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래. 아이고, 오리무중. 좌불안석이네. 에이. 오리무중. 완벽하게 당했네. 제가 제일 안 좋네요. 역시 정 의원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맹세. 야, 역시 손 의원님 하시죠. 줄을 잘 쓰시는 나는 분이네. 빨리 하세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못했어. 그래도 하세요. 안 돼, 안 돼. 하세요, 빨리. 미인방명 이러면 욕할 거잖아. 욕 청취자 여러분들의 욕을 그 내 부탁드립니다. 동생이야. 그 내 동생이 이건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 승승장구 이런 거 할 걸. 저도 아이, 제가 원래 승승장구였어요. 제 예. 동생이 미인방명이었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저기 자불안석에 오리무중. 에이, 우리가 안 좋네. 오리무중 진짜. 정 의원님 큰일 났네, 축하드립니다. 큰일 났어. 위너입니다. 아니, 오리무중인데 올해 들어서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달 남았는데 올해 끝나는데.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큰 성과금 나오는 거 하나가 잘 된 이후에 오늘도 저희 일회인의 어떤 수백억대 계약이 자, 잘 그러면 체결돼가지고 손수 변호사는 앞으로 예. 바꾸세요. 뭘요? 이익 추구. 이익 추구. 그걸 사자성어로 이익 하니까. 추구. 예. 아니야. 아이, 서민을 위한다고 청년 재벌 썼는데. 이거 어떨까? 네? 청년 재벌. 그렇게 청년이 아니라서. 네. 재벌도 어렵지만 청년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네. 다른 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실 하나 얼른 다 기회 주니까 자불안석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앉아있지를 못하겠다. 나는 이미 웅비하고 있다. 그렇지, 자불안석 그렇지, 이런 좋아, 뜻으로 좋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보다 네. 해몽이라고. 예. 반응이 더 나쁘네요. 서리원 의원님은 미인방명 한 걸로. 아니야.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는 승승장구였어. 승승장구였어요? 내 동생이 미인방명. 하지만 기억에는 미인방명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박명보다 그나마 뭐 돌아가신 분보다 박복이 낫지 않겠나 생각. 박명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미인도 아니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고. 네. 그럼 헌법재판소 키워드 분석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그리고 광고 듣고 두 의원님들 그리고 또 남태우 배우의 국정감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물론 앞에 국감 얘기도 했고요. 서두에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도 사실 국감과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의 국정감사 관련된 이야기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로 한번 열어가겠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국감 준비 많이 했지만 오늘 네. 준비야 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저는 이제 문화하고 교육 쪽을 하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는 그 이제 그 의원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누가요? 별표를 신문에서 일간지에서 예. 했는데 뭐 제가 1등은 아닌데 거기 그 평이 되게 재밌었어요. 하루하루 다닙니까? 어제 누가 하루 잘했나? 이틀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씩 그 기자들이 상임위 돌아다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전에만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 했으니까 또 못 들었고 두 번째 날은 제가 오전에 했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중요한 그 미황사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뭐 한 2등인가 뭐 그 정도 좀 해놓더니 그 손혜원이 교문위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교문이라는 게 교육하고 문화하고 합해 있는데 이게 진짜 큰 병폐입니다. 교육하고 문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교육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문위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문화 때문이 아니고 교육 때문이에요. 그건 이유가 뭐죠? 지역구에 그러니까 예산 땅이 좋으니까. 교부금이 많이 나오고 특별 교부금? 학교 관련.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국회의원들은 교문위를 들어오고 싶어해요. 교육 쪽에서 예산을 따기 쉽기 때문에. 인기 상임이군요. 그렇죠. 최고 인기상이죠. 최고 인기. 예. 건설 뭐 이런 그래요? 데보다. 아유 훨씬 더. 문화는 사실 인기 없는데. 지방은 국토위. 예. 그다음에 달이 나다니까. 그렇죠. 도시 지역은 이제 교문인데 사실 이제 교육위원회죠. 교육이 50조고요. 문화가 5조예요. 그러니까 뭐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교육 쪽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화는 여기서 거의 대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교육하고 문화하고는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가 여기서 정말 열세일 뿐만 아니라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문화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나 문화부 관련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뭐 체육 쪽이나 좀 있을까? 사람들이 오늘 그 산하단체 같은 데 할 때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대 관심도 국회 없고. 때는요. 문화관광위원회가 따로 있었고요. 교육위원회가 독립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붙었냐면 문화관광위원회 중에서도 방송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부에 있던 통신과 관광위원회에 있던 방송이 따로 독립을 해요. 맞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에 관련된 상임위가 국회에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미방위로 간 거예요. 미방위로.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방송이 빠졌으니까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으로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이 상임위 구조를 보면요. 문화가 얼마나 여기서 정말 구박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저는 문화 쪽을 하려고 이쪽 일을 들어온 사람인데 교육은 뭐 제가 뭘 압니까? 공부해가면서 하려니까 남들도 다 그렇겠죠. 다 공부하면서 하겠지. 이제는 뭐 지난번에 사실 국정조사 때 청문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 국감은 그렇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짧은 시간에 너무 그냥 집중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은 문화만 계속 하고 싶은데 교육이 반이 넘거든요. 좀 괴로우시겠어요. 해야 되고. 네. 괴로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초선 때는 완전히 문화 쪽만 했거든요. 자,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문화. 문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출판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 때는 거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만화를 한 사람이 따로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e스포츠 게임 산업을 저는 전문으로 했고. 그러셨어요? 역할 분담을 다 했어요. e스포츠법을 제가 재정법으로 만들었어요. 와우. 그래서 그때 임요한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와서 게임도 저랑 같이 하고. 저는 야. 서지수랑 한번 붙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서지수랑. 고르셨습니까, 아니, 상대를? 아니 그냥 여전사니까 같이 하자 해서 네. 제가 5분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테란족이었는데 네. 네. 하여튼 아하. 예를 들면 네네. 그래서 네. 분야를 다 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야. 지금은 손해보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뭐 그 이제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다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는 이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하고는 문화재청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옛날에 받은 유산과 우리가 내려줄 유산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문화 안에는 관광은 갈 수 있거든요. 관광이 문화의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체육이 붙는 바람에 또 체육이 있어. 여기서 문화에서 또 쳐지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는 또 체육 쪽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문화 돈이 안 되죠. 뭐 토토도 있고 뭐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정부의 그 뭐라 그래요? 정부의 그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조직? 예, 정부 조직은 완전히 거기서도 문화부는 그냥 완전히 겹방살이고 교문위에서도 겹방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문체부를 체육을 부로 나가서 따로 가르고 그리고 문화유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전혀 이 체육 쪽을 같이 놓고서는 문화를 들여다보기가 진짜 어렵다. 문화유산부는 맞는 얘기고요. 문화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저 있을 때는 5조. 1조 2천억. 5조. 그것도 많이 는 거예요. 많이 늘었지요. 저 있을 때 1조 2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5조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도. 그거 5조 중에서 한 1조는 차은택이랑 최수실이 올려놓은 거죠. 컨텐츠 진흥원 같은데 이제 자기들이 먹자고 그렇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체부가 제일 말랑말랑하고 돈 먹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 국회 여기 그 공무원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자괴감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부서가 이렇게 녹록하게 이 최순실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르재단도 K스포츠도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렇죠. 네. 전부 여기서 먹은 거예요. 콘텐츠진흥원에도 송성각이 바보 같은 놈 하나 갖다 놓고서는 그거 차은택이랑 최순실이 다 빼먹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리고 요새 그 e스포츠 요새 그 게임 쪽 네. 이게 또 콘텐츠진흥원이랑 결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군요.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그날 이제 제가 그거 아마 센 거 하나 또 나가는데 이 게임이 진짜 너무 큰일입니다. 이 게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 또 빌붙어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얘들이 지금 완전 물 만난 듯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e스포츠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총선 나가서 부산에 떨어졌을 때 네. e스포츠 협회 회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병헌 의원이 회장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 e스포츠 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주석이 한중 문화 교류를 하자 그 종목으로 e스포츠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그때 가서 위원장하고 제가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펜텍 회장이 그때 e스포츠 회장했는데 그리고 나서 펜텍이 참 어려워지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걸리 뛰어든 거예요. 제가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아마 그때 e스포츠 회장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이제 뭐냐면 그 사행성 게임들을 이제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미트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등급을 또 낮추는 거죠. 그게 하나 낮추면은 그게 몇백조, 몇천조, 몇백억이 안 돼요. 굉장히 그게 이제 이권에 관련된 거고. 엄청 네. 심한데. e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e스포츠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멕시코 이런 데는요, e스포츠가 정식 체육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 채택 운동을 하다가, 네. 성사 일보 직전에 제가 또 재선 때 낙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이버 게임을 삼성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60개국이 넘게 지금 참가를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OC처럼 IEC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종주국을 하자. 그리고 삼성에서 했던 그 사이버 대회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자.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낙선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문화를 많이 일선 실무를 한 1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제 영화협회에서도 오래 했고 그 문화 얘기를 예전에 우리 할 때 전체 예산에 1% 넘기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DJ 정부 들어서서 1% 넘겼다 이제 좀 의미가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했거든요. 2% 또 넘기기가 어렵고 굉장히 이런 것 지금 같은데 이제 간신히 1% 넘었군요. 2%는 안 될 거예요. 아마. 2%는 안 되고 예. 400조에서 2%면 8조인데. 아, 체육 빼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빼면 아무것도 1%안 아니고. 됩니다. 체육 빼면은. 그리고 뭐 문화 얘기도 방송통신하고 이런 쪽하고는 뭐 엄청난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또 그런 뭐 문화 쪽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제 사무실 옆에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초기에 만들 때 제가 또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했는데 굉장히 큰 아주 일찍 했던 곳인데 그런 경우도 보면 그때 예산이 한 7, 8억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초기에 이제 경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근데 여기서 또한 고민은 전체 예산이 작기도 한데 지역으로 오면 훨씬 더 작아지고 그걸 예를 들면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도 전혀 나눠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또 블랙리스트가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영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화를 다 보면 3% 정도 영화발전기금을 내거든요. 모든 입장료에서. 그게 이제 중앙부처 문광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해서 서울에 다 올라가서 2억 명 정도 영인원 된다고 하는데 대구도 한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될 텐데 그게 지역 영화 발전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전체 예산도 적지만 변방으로 가면 더더욱 아주 없어져 버리는. 근데 그것조차도 빼먹으려 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강이 나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죠. 네. 그러니까 끝으로 못 가는 거야, 영향이. 아, 그렇지. 못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문화가 딱 그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가요. 끝에까지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경선할 때 제가 지방을 쭉 돌아보니까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시인들이 책 하나 내는 게 소원인데 힘들죠. 예. 그거 못해요. 어림도 없어. 그리고 공연을 해서 참 난 기가 막힌 게 이제 판소리 같은 거 공연하는 분들이 남도여관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공연을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 번 가면 2만 원씩 준대요. 근데 그것도 시에서 군에서 부르면 공짜에 재능 기부하라 그래. 아니 지네들이 만들어준 재능이야. 평생 동안에 물려받은 그 재능을 갖고 그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시장이 그 팀을 너무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공연에 자리를 주고 한 사람당 꼭 얼마씩 돈을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순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살아나니까 문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요. 대중문화에서 바닥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참 이 교문이 들어가지고 좀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전업이 안 돼요. 남배우님이 네. 전업, 전업이 잘안 되지.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배우 같은 분들이 취직을 안 되는 것보다도 돈이 떨어지면 나가서 막노동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을 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예술가들이, 이 한심한 예술가들은. 그래서 힘든 거죠. 예체능 뭐. 사람들은 전업이 10%가 안 됩니다. 거의 다른 쪽으로 바뀌기 못 힘들어요. 가요. 이게 배운 도둑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봐.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지금 방과후 학교 선생에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것도 많아요. 자리가 없어.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버클리 나온 재즈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만 원짜리 무대가 없어요. 국악인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게 3만 명이 넘는데요. 기초예술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래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는 지금 떼지어가지고 돈 빼먹느라고 이 제 난리들이 친구 치고 고등학교 있다. 친한 친구가 고수입니다. 고수. 아, 부치는 고수. 거지. 예, 예. 아, 네. 거기가 뭐 20년 넘게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못 없죠. 살아.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못 살아. 저도 지금 얘기하신 그 예술 강사 생활 몇 년 했습니다. 한 4, 5년.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초, 중, 고대 제자가 많이 있어요. 몇천 명 있고. 예술 대학 강사 강의도 오래 하셨구나. 했지만. 그거 얼마 벌어? 한 달에 어. 70만 원. 그게 쉽지 않을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책정해서 이게 일정 시수가 있어요. 네. 일주간에 뭐 얼마 하는 이게 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A를 하는 사람 너무 많이 하면 또 B가 손해 가니까 좀 분배를 해줘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별 그 전공자들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규정을 요새는요.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진입을 못하게 또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아세요? 더 줄여놓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요새 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아세요? 네. 이걸 학교들이 예술가들하고 직접 컨택하는 게 피곤하잖아.
중간에 용역회사가 생겼어. 아. 그래서 여기서 10%에서 2%씩 떼먹어. 그러니까 용역은 학교 출신들이 학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딱 이 회사를 차려놓고 이 예술인들은 거기서 돈을 또 삥을 뜯기는 거예요. 거기에 줄을 서야 힘드네. 되는 거야. 그건 일종의 용역에서는 마찬가지죠. 남배우는 네. 뭐 수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역사를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10여 년 행정을 오래 보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술의 문제나 뭐 정책의 문제를 막 얘기했죠.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의협심으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영화인인데 영화인이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영화를 지역에서도. 해야지 수입 있지. 네, 그동안 해봤자 계속 뭐. 잡을 안 석이었어. 그렇죠. 자본에서 가시방석에 있다가 그 극장을 해보니까 국장이 또 뭐 김기춘 블랙리스트 걸려 탄압회가 지원 배제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인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는 영화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럼 뭘로? 국수인으로 불립니다. 네? 국수인으로 불립니다. 국수 말이? 국수인. 국수 가게 한다며. 예, 좋은 년이 아니고 만복 국수를 하기 때문에 국수인으로 분류돼가지고. 지금도 국수 가게 하세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국수인으로 이제 베이스를 유지해서 예술의 혼을 다시 태우다가 네. 본의 근데 아니게 국수 그냥 그러니까 좀 멋있잖아요. 보이네. 예, 빨리빨리 국수. 본질은 라면보단 낫잖아. 누들맨 아니고 국수인. 빨리 그러다가 가서. 네. 지금 얘기하려면 자꾸 방해하시니까 끝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팟캐스트가 오히려 중심되는 거예요. 원래 영화에서 출발해서 국수인 와서 지금 팟캐인이 근데 됐잖아요.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일주에 20억 번다는. 최근에 진짜 이 평생에 이렇게 예. 돈을 많이 벌어보신 적은 처음 아닌가요? 최근 통계가 보니까 배우 상위 1%가 20억을 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0몇 %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안 돼요. 박강원 의원이 1년에? 그죠? 예, 네. 통계에 나왔습니다. 1년에? 예, 연봉. 그 연봉이 20억인데 수도면은 한 해 수입이 20억이잖아요. 아이, 네 명이 아이, 나면 그- 5억인데 한 주에 10억인데 여기서 그렇게 제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겠다. 무슨. 0.01 정도에 들지 않겠나. 그게 톰 아니라 크루즈급으로. 저도 그러지 이제 예전에 말고. 문광일 해봐서 하는데 예. 위장하지 그러셔야 마시고. 초선 때 내가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예. 두 가지 직업군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송 드라마의 작가. 예, 거기는 작가였죠. 완전 슈퍼히어로가 있고 슈퍼로즈가 있는 거야. 어디나 다. 견습생, 도제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판이에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예. 톱 배우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 개런티가 엄청나. 근데 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이제 뭐 초우 게스트 하려고 했는데 연봉이 100만 원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2004년도 5년도 그때. 제가 오늘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큰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이 다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저기도 그렇습니까? 네? 손수호 변호사 혼자 잘 벌어요? 거의. 거기는 그렇고요. 예. 그 지금 작가 방송 작가 말씀하셔가지고 드라마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품화도 약간 뜸해진 예. 상태였는데 예. 그런데 보니까 편당 이제 2,500만 원 예. 받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명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도 이제 한번 그 시청률이 높은 그런 대박 드라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메인 작가가 있으면 또 이제 거기에 좀 보조로 하는 예. 그런 작가도 있고 뭐 대우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초특급은요 캐스팅까지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뭐 김수현 사단이다 무슨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름 하나 지어주면 5천만 원씩 받았는데. 야. 야, 그 나- 장명이 아니고 브랜드 네이밍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건축거래소 사장님 왜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이름 5천만 원 그리고 디자인 로고 만드는데 5천만 원 보통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물론 3천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공짜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네. 거의 공정 가격이 대기업은 다 5천만 원 했었어요. 어떤 저희- 건 8천만 원 받은 것도 있어. 저희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 넘어가서 이제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자유롭게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청래당 당원께서 화백께서 예, 예. 저희 그 정치 알바 새로운 그림 그려줬잖아요. 예뻐요. 네,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보셨습니까? 재밌어요. 봤어요. 마음에 드시죠? 우리 네네네. 셋은 다 그거 반대하는 걸로 안 쓰는 걸로. 왜? 손혜원 의원만 너무 잘 나왔다고. 그래? 너무 예쁘게 나왔던데. 배우님들이 너무 괜찮지. 저는 그 멋지더라. 표독스럽게 그리고 나왔던데. 나는 저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정청래 의원님 그 배추 안고 있는 네. 거. 민생을 돌보는. 네. 나는 너무 그 포인트도 괜찮고 그림만 조금만 좀 크게 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네. 거기에 그 손 의원님 본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아니, 뭐 자태가 저는 제 자신의 뭐 외모에 대해서는 미인 뭐 신경 안 방망이입니까? 써요. 아니 근데 제일 잘 그렸더라. 아니요. 제일 의원님도 예뻐요. 괜찮아요. 저는 남배우님 괜찮았어요. 그분 예. 저분이 고군 작가라고 이름이 고군 작가인데
좋아요 문재인 그 책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잘 그리셨구나. 아유, 아주 뭐 포인트를 너무 잘 찝으셨어요. 역시 아마추어의 실력이 아니죠. 또 아니죠. 책도 많이 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차도 이제 이거 예술인 얘기하면 내가 속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디자인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와보니까 디자인 업계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마포 있는 디자이너들 좀 보면 정말 너무 딱해가지고. 그죠. 저는 평생을 그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제가 25년 전에 책 표지하면 2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지금도 200만 원이에요. 와. 야, 이건 뭐냐 이게. 난 너무 속상해가지고 200 받는 사람 많이 받는 거래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전체적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갔는데 전혀 다 디자인료나 올라가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조금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교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하고 문화. 근데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적폐청산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문위의 의원들이, 자한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첫날부터 계속 이거 해체해라. 나경원 의원도 이건 법에 근거 없다, 불법이다, 뭐 그런 주장도 했고요. 국감장에서. 근데 그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 자체가 그 대목에서 난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승엽 의원이 3선이세요. 예. 네. 근데- 정읍인가요? 어디죠? 네, 정읍. 예. 나경원 의원이 4선이잖아요. 예, 예, 네. 예, 예. 근데 뭐 혹자 얘기로는 3.5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그 3.5선 재보선으로 맞죠. 한번 됐으니까요. 동작 동작에서. 그만 거기서 네.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승엽 의원이 계속 네. 이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법 어떻게 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위원장님 3선이시죠?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니까. 아니, 야, 나는 정말 3선이시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뭐 3선 하시는 삼선을. 동안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내 속으로 혼자 그 생각을 했어. 상상만 좀 심하네. 해도 욕이 나오네요. 예. 그 말이 참 심하네. 심한 네. 거죠. 욕은 하고 저 빼겠습니다. 편집에서는. 3선이시죠? 딱그 폰이었어요. 청취자분들 다 같이 그럴 때는 욕하시죠.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러세요. 닥치세요? 아니요. 몇 살이죠? 저 부터 해야 됩니까? 초선입니다. 3.5선이시죠?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초장에 작년에 그 조인선 그 이제 청문회 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예. 국감 할 때였나? 그때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신나게 우리끼리 국감을 해서 거기서 그 최순실 게이트를 작년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그때 바로 이제 그 사퇴하세요 닥치세요가 나왔던 때예요. 아. 그때 이후로 이제 제 상대였던 그 의원님은 저하고 눈을 맞추질 않아요. 인사를 하다가도 제 옆자리까지 왔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기세에 눌리는구나. 뭐 제가 그 사람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눌리는 거죠. 그런데 아,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그러셨잖아요. 그 적폐청산 이 수사팀을 증원하겠다고. 네. 자연스럽게 아. 저희 국감 좀. 관련해가지고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한번 자연스럽게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예, 뭐 교문위에서 좀 넘어가서 좀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적폐청산, 뭐 MB 정부 수사 이런 것도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MB에 대해서 범죄 사실 확인되면 뭐 수사 가능하다. 뭐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유도한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는 훌륭한 거죠. 노회찬 의원이 질의했죠. 노회찬 의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질문, 저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 예, 정답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혐의 못합니다. 사실이라도 그건 말이 수사 안 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게 있잖아. 붕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포털 기사에도 많이 오르고 네. 또 오늘도 저희도 한번 또 언급을 저런 하고요. 질문은 잘하는 질문입니다. 아, 요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 현문 현답, 현문연답, 현문 정답. 현문 그렇습니다. 정답. 예, 현문 정답. 뭐 사자성어. 현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냥 아, 상위 네 원칙으로 자짜리를 나타나는 만드시는 무슨 예. 뭐 본능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까 자불안석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리부중 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큽니다, 지금. 바꾸셔야 지금 됩니다. 본능 아, 질주입니까? 질주입니다. 예. 분노의 질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큰 이슈였죠. 자유한국당이 뭐 일종의 반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바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인 물론 뭐 포석이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 한번 해주시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공세지만 어쨌든 고발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발한 부분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도 누군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 거죠. 네. 그것도 MB 수사를 혐의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원론적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남 배우님 네.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강원랜드 관련해서도 이번에 인사청탁 그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예, 네. 저번부터 이제 나왔던 드러난 얘기인데 정도가 아니지 뭐 그냥. 어마어마하던데요. 강원랜드 저는 가봤습니다. 예전 예. 4분의 1 그랬는데 이제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정감사를 가봤습니다. 합격자가 거의 다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은 아니겠죠? 예. 상당수가 청탁을 받아서 청탁 명단에 들어있다. 네. 물론 청탁 때문에 붙었는지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찰오르십니다. 통영에 호텔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도 뭐 비리가 많다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래 그 자기들이 MOU를 맺을 때 네. 통영 사람들을 쓰겠다. 아, 지역 인재 이래놓고서는 등용. 시의원 아들, 시의원 마누라. 통영 사람이 아유, 하네. 나 정말. 통영 사람은 많네요. 그래도. 아유, 진짜. 아이고 참.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이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나오고 관련해서. 있죠. 그 네. 성동. 네. 성동. 격성. 권성동, 권성동 예.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5명인가요? 많죠. 7명이 또 이제 네.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좀 많죠. 이제 잠 못 자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요. 그 이름 나와도 그 사람들 눈 깜짝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얘기 나온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라나? 이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누가 파워가 더 센가, 네. 몇 명을 합격시켰는가, 오히려 이 경쟁을 할 그래요? 정도로 예. 부끄러움이면 한두 명이라 네. 다 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명, 20명, 누가 많이 했나 경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는 딴 배우님. 그런 분위기예요. 딴 배우님은 수다맨 그 게시판에 네. 뭐 팟빵 게시판에 악플이 올라온다. 예, 남배우 남태우 뭐하냐 뭐 이런 예. 거 안 예. 웃긴다. 예, 아재 개그 그만해라. 예. 이런 거 올라오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글은 많이 받죠. 그냥 뭐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문자구나. 네.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군요. 네. 그거 다 안 받기 시작하면 받는다고. 피곤해서 그래요? 못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받으려고 노력을 네. 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부에서만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 더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아주 근데 미칠 지경이기 그게 때문에. 네.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컨셉 치고도 좀 심하게 그러던데. 그 내면에 졸렬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졸렬한 같긴 마음. 합니다. 스포츠 제가 같아 볼 때. 스포츠. 약간 이제 그 수다맨들 내부의 어떤 그 국민 스포츠. 그럼 어때? 뭐 돈 예. 많이 주는데. 그렇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한번 지을 때 그런 금액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몇달 1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원랜드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뭘로요? 청탁랜드로 바꿔가지고 청탁랜드. 이 청탁하신 분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출자를 해. 다 모여가지고 망하든 말든.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청탁한 사람 다 집어넣어. 네. 그걸 자유롭게 자기들이 운영하면 돼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잘 돼요? 강원랜드 문제된 거지. 잘 돼, 강원랜드. 잘 되죠. 잘 되죠. 다 관심을 여기 갖고. 잘 돼요. 정말. 그 도박을 도박하는 도박이라는 사람들 게 재밌잖아요. 도박이죠. 잘 돼요. 여기는. 아주 잘 되죠. 국내인도 가는 거죠. 내국인이 예.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하나. 솔직히 말해 놀고 먹기로 직장인들로 치면 원투할 정도로 뭐 마사회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원랜드도 좋아하시네요. 엄청나게 돈이 좋은 거죠. 많아야지 그거 네. 엄청난 사행성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국가가 도박- 대놓고 하는 거죠. 도박이니까 도박이 사행이죠. 되는 거죠. 예, 네. 이게 영종도, 송도에, 인천 송도에, 제2, 그 국내 내국인 들어가는 카지노를 만들자, 허락해주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뭐 꿈쩍도 안 됩니다. 그거 막 그쪽에 폐인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뭐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숙박까지 하는 그런 분도 많이 원래 있죠. 그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카지노 설치하자. 이게 10수년 전부터 예.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예. 처음에는 내국인들 출입 금지, 외국인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손님들을 빨아들이자. 네. 근데 결국 내국인 허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 선상 카지노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 해서 돈 벌어서 떼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도박을 해서요? 어. 없겠죠. 뭐가 그게 있겠어요. 없잖아. 예.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중독이죠, 뭐. 그러니까 뭐 나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원랜드 나온 거죠. 같은 경우도 국가가 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합법적으로. 참 하시는 이거는 거죠.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설령 경륜, 경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경마, 경마. 청도 소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토스 로또 이런 거 두 있잖아요. 번째 스포츠 드리네. 토토 이런 그래요? 것도 국가에 다 허가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등 터지는 사람도 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고 당연히 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투명하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해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도 많고. 난 요번에 그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장관들한테 네. 국감의 적폐청산 논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당당히 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아, 그거 참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게 전부 네. 적폐청산이 이제 그 정치 네. 보복이다라는 얘기 그걸로 지금 들고 나오고 네. 이 전체가 같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위 오늘 있었는데 복지위는 완전 릴리안 그 생리대 이번에 국감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난 또 이제 뭐 사람들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제가 뭐 저는 마케팅으로 장안에서 시장 안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그 릴리안 이름을 걸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의도가 있다. 이상했죠. 저는 너무 이상했죠. 왜냐하면 릴리안이 깨끗한 나라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딸이 이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깨끗한 나라가 예전에 대한펄프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딸이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 브랜드를 밀고 나와갖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1% 정도 셰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벼랑간 강원도에 있는 교수 한 분이 밑도 끝도 없이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오늘 보니까 국감에서는 자기는 릴리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했는데 그 발표 결과가 릴리안이 제일 많다 하면서 릴리안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나라에서 검찰에다 기소를 했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교수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 죄송합니다. 기억 시옷.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성 단체가 있어요. 근데 릴리안 이름 자기도 오늘 증인 나왔는데 자기도 얘기 안 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고소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여성 단체 안에 유한 킴벌리의 임원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뭐 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 릴리안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이 그 유한 킴벌리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깨끗한 나라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돈 200억 날리고. 근데 이미 무해하다고 모두가 다 무해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저기 결과가. 예. 이게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네. P&G나 일본의 최고의 그 회사 다 유한 킴벌리까지 다 있는데 이게 유해하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이게 말하자면 우지파동 같은 거예요. 예. 이미 피해는 다 받고. 그렇지. 옛날에 우지파동 이번에 또 그 메디안 치약. 치약 속에 뭐 예, 있다. 무슨 뭐 발암물질 아니면 말고 나중에 하나 브랜드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메디안은. 그런 그래요?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회사가 이제 이렇게 몰리는 거죠. 오늘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국감은 완전히 생리대 국감으로. 네, 국감 관련해가지고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참 끊기가 쉽지 않네요. 네. 매일매일 나오는 계속 거 보면 나오죠. 어떠세요? 정 의원님은 본인이 한 상임위를 하면 다른 상임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뉴스 봤나? 항상 보죠. 항상 뭐 정 의원님이야 뭐 전체를 다 이제 아니 아우시니까. 옛날에 안행이 할 때. 아니, 그럼 다른 거 다 보죠 그러면. 다 보셨죠. 한국 사회 전체를 보고. 안 근데 보면 보면 되게 재밌어. 이게 예. 건물 안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뜨거운데 딴 데서 무슨 일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뉴스를 이제 보는 거죠, 같이. 아니, 하여튼 아쉬움을- 정의원님이야 원래 뭐 당권, 대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다 쳐다봅니다. 아니,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은 또 네. 진정성이 또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배추 안 그치. 보기까지 이거를 같이 신경을 빈정대로 쓰시는 가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광고 듣고 마무리는 추명호 전 국장의 긴급 체포 등 소식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광고 듣고 오시죠. 오늘 국감 얘기 참 하면은 밤새 하겠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국감 얘기는 뭐 다음 주로 다시 한번 밀어놓고요. 다음 주에 손 의원님 또 생생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을라나? 재밌는 게 많지 않을까? 오늘 네. 저 방청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메모를 하나 주셨어요. 예, 뭡니까? 이분들이 그 MB 구속에 대한 열망으로
그 쥐를 잡자 특공대를 만들어서 네. MB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대요. 지금 계십니까? 예. 저 갔다 왔어요. 예,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거기서 예. 그 MB 잡자 특공대에서 네. 한번 그 함께 하실 분들은 MB 집 문 앞으로 오시라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과 함께하면 1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아, 1인 상황이. 시위를 저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아, 그래서 1인 시위가 생긴 네, 거군요. 혼자 이제 피켓팅하는 거는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 신고 의무가 없죠. 그렇구나. 거리를 좀 둬야 되죠. 아, 네, 그렇기도 하고요. 몇 네, 미터 여러 정도 명이 있으면 되죠. 안 돼요. 네. 근데 혼자는 뭐 아무 때나 가서 어디 가서 해도 돼요. MB는 네. 그냥 지금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래나? 조용합니다. 그렇죠? 뭐 이야기라도 하여튼 우리 못했죠. 청래당에서 길게 써가지고 밑에 바이 청래당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뭐 자연스럽게 청래당은 참 다양한 분들이 되게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MB 얘기 나왔는데요. 국정원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구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수순은 누굴까요?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네, 말씀해 박원순 주시죠. 제안문건 처음 네. 나왔을 때 그게 추명호 이름이 쓰였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게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이유는 뭐냐면 국정원 문건은 특수종이로 하거든요 인쇄도. 근데 그것이 내용은 같은데 종이가 아니었다. 그게 황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박원순 제안 문건으로 상당히 좀 공경에 처해야 되는데 청와대로 갔어요. 아,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맹위를 떨치다가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 하여튼 실세로 잘 나갔던. 오죽하면 딱 구속을 했겠어. 근데 이 작가가 지금 전화가 왔어요? 왜 어, 이러는 예. 거야? 끝날 시간 됐는데 왜 안 끝났나? 여보세요? 아, 네. 어디에요? 지금 녹음 중이에요. 아직도? 네. 아, 지금 온라인 근로 감독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녹음 끝나고 전화할게요. 아니 전화로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야? 감독해야죠. 아니, 그 쓸데없는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나 정말 잘하나 몰라. 나 늘 불안해. 소소 새끼가 잘하나? 진짜. 욕심하지 마, 욕심. 진짜. 아니, 오늘 뭐 내용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새끼하고 남편보다 불안하고 너무 불안해. 그럼 다 빠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해. 화상통화로 해, 화상통화. 아니, 오죽하면 지금 내가 전화했겠어. 오늘 내가 잘했냐고. 지금 오늘 방송 볼까? 소리 볼까? 오늘 있잖아요. 끝나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제가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 말만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혼신의 힘을 당해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혜원 누나는 잘했어요? 혜원 누나? 혜원 누나는 항상 열심히 해요. 끝나고 내가 전화할게요. 네. 또 전화할게요. 네. 야, 야, 실수 요즘 많네. 실수 요즘 많죠. 아니, 야. 어떻게 매 회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체크를 아우, 합니까? 답답해, 진짜. 손병. 정말. 네. 손변은 전화 안 하잖아. 나한테 하잖아. 아, 저한테 하면 쌍욕해요. 같이? 예, 아니, 저한테. 직접 안 해도 쌍욕하잖아. 그러니까, 간접 욕을 아, 들으니까 네, 좀, 좀 그렇네요. 네. 내부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아, 웃긴다. 근데 아니. 왜 손 변호사를 왜 욕을 해? 아, 그냥 하는 소리에 덕담입니다. 그렇죠. 덕담. 예. 아, 덕담이에요? 덕담입니다. 예. 이거 관심을 참. 갖고 있다. 그 매번 전화 올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권력 관계가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동형일 수도 있어요. 아, 손수 변호사가 이시형일 수도 있다고. 사실. 바뀔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렇지. 네, 이동현 어찌됐든 작가에게 몰라. 이제 바뀌어버린 직보를, 거야. 직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보. 하여튼 추명호 뭐- 전 국장도 우병우 직보. 전 수석에게 직보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추명호 그분이 실세였어요. 보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잡았겠지.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170건 같은 근데 오늘 경우를 잡혀 무마한 들어가는 거죠. 모습이 굉장히 초연하던데. 그렇죠. 끝났다. 아니야. 아니 각오의 아, 강당에 가신, 당당해. 올 것이 왔다. 아니야. 정말 그것도 아. 애국이라고 믿나? 양복 딱 입고. 아직 버틸만 하다. 아니, 굉장히 의연하게 들어갔던데 깜짝 놀랐어. 조금 있으면 그 배추에 소금 절이듯이 좀 김 빠져가 나올 거예요. 확신범인가? 조금 잡아만 두면 이렇게 배추에 그 숨 어딘가 빠집니다. 정도원 의원이 어디 프로에서 들었는데 그 1년만 줄여준다면 뭐든지 다 분다며. 쇼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국정원장 제끼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우병우한테 일이지만 직방을. 네. 아, 실제로 뭐 일반 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희는요 재판 받을 때요 피고 정청래 주소대시오. 그러면 서울구치소 주소대고 막 그래버렸어요. 야 평생 살겠다고.
우리 그냥 인정을 안 하니까 아. 검찰이든 재판이 인정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막 고무신 판사한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고무신 자주 뜨니 그 고무신 그러면 죄가 바로 막 추가되겠네요. 조금 더 뜨는데. 그런데도 그렇게는 아무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요? 고무신 정도는 쟤네는 저려려니 그냥 네. 해. 그러려니 하고. 고무신 정도는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안 됐어요. 오늘요. 이제 어떤 이제 산하단체에서 이제 이대에다 돈을 몰아준 그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하여튼 또 어디 뭐 장학 무슨 단체 그 이사장한테 그렇게 들들 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박근혜 쪽에 붙어 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는 이제는 문재인을 지지한대요. 나 그것도 사실 한편 약간 서글펐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쪽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멘트를 뭐라 그랬냐면 그 안민석 의원이 그 사람 보고 박쥐 같은 인간이라 그랬어. 당신은 박쥐라고. 심한 얘기 했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 마지막에 우리 이때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면서 새인 척하고 다니는 박쥐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카멜레온 같았으면 좋겠다. 응?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그런데 그게 정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쪽 정부에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다시 이쪽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할 수 없는 책무긴 하지만 그때도 적폐의 가장 중심에서 블랙리스트를 그 이름들을 적었던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사람들은. 제가 오늘 찍은 친구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박쥐 얘기를 이제 카멜레온으로 얘기를 하고 났더니 안민석 의원이 박쥐 얘기를 하고선 되게 캥겼었나 봐. 왜 박쥐 얘기를 또 꺼내냐고. 근데 박쥐가 바로 그거잖아요. 실제로 쥐인데 새인 척하는 거잖아요. 엄청 모욕적인 언사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날아다니는데 부끄러워서 낮에는 못 나가잖아. 묘하네. 밤에만 나가고. 그게 박쥐죠. 박쥐 얘기 이어서 한번 이 얘기 꼭 하고 싶네요. 분위기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박쥐하고 쥐하고. 추선희 네.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네. 그 사람들 참. 검찰이 내일 정도에 뭐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뭐 이제 관제대모 혐의를 받고 있죠. 저는 이분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런가요? 네. 이분이 우리 아파트 정문까지 왔었어요. 왜요? 시위하러요? 사람 데리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왜? 언제입니까? 뭔 일이 있었어 하여튼. 그리고 한참 전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무실 와서도 행패 부리고? 대면 많이 와. 그러면 이거. 왜? 나 출근하는데 차 들이받고 막 막고 그래서 6명인가 5명인가 입건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에 뭐 목소리를 크게 내신 뭐 그런 거였나? 저는 그런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아니니까 뭐 평소 일상활동이신 거지 네, 뭐. 근데 추선이 그분 혐의 내용에 저희 집 앞 그 시비 그것도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저 단식할 때 세월호 때 건너편에서 막 제 욕하고 그게 막. 그 인간이에요. 그게 피자 시켜 먹고. 예. 그때 건너편에서 막. 폭식투쟁? 예, 막 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이분 보면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정권 끝나면 참 어려워질 텐데. 왜 그런 거예요? 참 한치 앞을 못 본다. 국정원 돈인 줄 몰랐대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그래서 다른 데 돈인 이분 줄 얘기는 생각만 해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정보 전달해드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CJ에서 2,200만 원을 갈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가 다니면서 또 갈취를 네. 또 한 거야? 좌파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본사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돈을 가로채는데요. 근데 좌파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SNL. 네. 세러데이 양아치구나, 나이트 이거 라이브죠. 완전히. 예. 여기서 그때 뭐 그 여의도 텔레토비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네, 아마 그런. 네. 네. 그리고 또 이건 참 2009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 국립현충원 앞에서 DJ 부관 참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인데 좀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박근혜 피해가지 정권 못했으면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저런 식으로 돈만 준 말 듣는 사람들이 참 박근혜 고마웠겠네. 정권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정권 자체가 또 다른 버전의 변이지 아닙니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스타일이 약간 문관과 무관 차이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차이는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남배우님 요런 지적인 그 멘트들이 참 멋있어요.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그러면 일도가 이렇게 떨어졌군요. 문관을 합치면 양반이 되는 겁니까?
부부를 겸비하는 거지. 이들은 겸비하기 힘든데 이게 대통령 자체가 지금 헌법 뭐 사법제도를 무시하면서 깽판으로 나간 전략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기춘 조윤선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조윤선 입장에서는 1심이 무죄된 건 맞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기춘은 무슨 소리냐 왜 내가 유죄냐 1심에 왜 조윤선만 무죄냐 나도 무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이런 정도의 의리를 가진 집단이니까 이게 추명호 추선이 때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겠냐 얘기죠. 그런 거라고 여기서 우리 볼 아재 수 있죠. 개그 한번 안 나오실래? 출시 둘이나 났는데. 추추 트레인 하시면 안 됩니다. 엠팍 아재들이 좋아합니다. 아, 네. 추신수 야구 개그. 추신수 추성훈은 괜찮은데 추명호 추선이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우리 좋겠죠. 당대표가 출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떡하죠? 아까 충성맹세. 출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본 출시들이 있군요. 아 사자성어 충성맹세. 그만 빨리 끝날 때가 됐어. 아 이제. 진짜 추석 지나고 바로 끝, 왜 끝, 이러신 끝, 진짜. 끝.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네. 아 잘하시네. 아, 정말 이 분위기가 추적해지네. 그러면 추성맹세 하십시오. 추성맹세. 추워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유사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근데 추호 선생은 잘 계세요? 야. 지난번에 야. 끝이 안 나. 이 추잡한 포탄 돌리기. 네, 진짜 그 지난번에 몇 달 만에 가서 뵀어요. 제가 한번 찾아뵀어요. 대선 근데, 끝나고? 예, 끝나고 한참 지나고. 근데 일체 그 중간에 대선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것 같이 그냥 인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지낼만 해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예 뭐 들어와 보니까 왼통 좌우 다 나쁜 놈들만 있어갖고 참 그게 참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러더니 그게 내가 손 대표 전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나보고 그러더니 원래 국회 300명 중에 270명은 양아치입니다. 아, 그 상위 10%에 드시는군요. 본인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 상위 10%. 지금 국회는 아니잖아. 국회할 때.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문화재 보수사, 단청 아, 그래요? 전문가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뭐 남대문 보건도 그렇고 몇몇 카르텔이 교수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카르텔을 다 해먹는 장인들이 거예요. 봐서는 저가 아닌데라고 아닌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이 카르텔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 해먹는다. 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 근데 그거를 천불도가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천불이 나버린 이런 상황이 네,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참 보람이 있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자기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남 배우님. 네. 천불도가 뭐라고요? 천불이 났네. 그만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하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저 의원님 나 애써서 모른 척하고 알았어, 지나가는데. 알았어. 예, 애써서 모른 척 하시는 눈빛을 받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정현인 지금 재선에서 됐어, 끊어주십시오. 됐어. 입술이 그만해. 움직여요. 그만해. 참아주시고요. 하고 싶어 하셨죠? 얘기하지 않은 분야를 하나 제가 깔때기 차원에서 예, 하나 해주시죠. 드린다면 저도 이제 17대 초선 4년 내내 제가 문광위 간사 아, 예. 했어요. 문광위원하고 간사도 했는데 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이런 데도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미군 부대 안에 사격장이 있어요. 예. 그 사격장의 표적이 우리 문화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표적지가. 연천 포천의 네.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예.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 무슨 시민연대 그 사람들하고 우리 보좌관하고 밀짚모자 쓰고 네. 거기를 들어갔어요. 사격장을요? 네. 네.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다 했는데 네. 보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해 그냥 미군이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 고루송이라고. 예. 나무입니까? 아니 그 성이에요 성. 아, 거기 성벽, 성. 네. 예. 그 이제 무너지고 막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 예. 시절인데 네.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황당하겠네.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소파의 문제였어요.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우리 스스로 몰라요. 뭐가 있는지. 미군 그게 기지에는 너무 많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2년 제가 매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파 한 줄 개정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 미군 기지 내에 있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그 소파가 개정돼서. 그리고 나서 부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국보급 유물이 나온 거예요. 와. 모르던 거예요? 모르던 거예요. 정청래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정청래 아버지 말라고 또 댓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조사하는 비용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적폐를 한번 했던 게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그 문화재 수리를 하는 남자분은 있고 부인은 그거 불화를 그려요. 탱화 그리는 예. 사람. 네. 불화를 그리는데 그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미 그 돈을 3억인가 얼마 받아갖고 불화를 그려서 그 미왕사의 천불도를 카피를 해놓은 거예요. 모사를. 해석이 미왕사에 있는데 그게 작년엔가 이제 거기 뭐 심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 있는 거를 원본을 떼어내고 모사본을 붙이자라고 한 거예요. 모사본은 이제 원래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남편이 하는 거예요. 수리는. 그런데 그걸 그냥 또 했으면 이렇게 들통이 안 났을 텐데 그걸 떼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떼다가 이게 종이가 찢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나무에 있는 거 돌에 있는 저기 그 흙에 붙은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지를 그 배첩하는 사람들 한지로 된 것을 보는 사람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배첩이 뭐예요? 배첩은 종이를 붙여서 책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책을 만들기도 하고 부채도 만들기도 하고 네. 쪽자도 만들고 이런 거죠. 종이를 붙여가지고 네. 이제 하는 일인데 그 배첩장을 제대로 전통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만 있고 이론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업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훼손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10일 날. 그러니까 신문에 난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한번 알아봤더니 여기서 너무 무서운 카르텔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준비 이렇게 놨던 거 다 밀고 그게 이제 그날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렇잖아. 그 의원님 보면 이 국감이라는 거는 그 항상 뭔가 좀 핫한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깨는 거, 밝히는 거, 뭐 이렇게 탐사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로.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섹시한 거지. 제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이제 우리 보좌관들도 다 항상 그냥 오전 중에 섹시한 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충격적이고 뭐 누가 큰일 뭐 잘못되고 이런 거야. 싸움 붙여놓고 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재청과 그 이제 그 문화재청과 관련된 업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들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90%가 사찰이거든요. 네. 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사찰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문화재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이제 그러니까 문화부나 문화재청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찰들은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얽혀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밝혀서 저는 조금만 더 전통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님하고 친하고 문화재청 사람들하고 친하고 문화재청 출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기술 있는 사람이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제 공범이죠, 예전에. 그 친구가 지금 한옥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쪽의 후배들이 또 취직이 안 돼가다. 50억인가를 예산 책정해가지고 그걸 해놨어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소파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까지 그러니까. 발굴이 됐어요. 근데 왜 아무도 몰라? 근데 제 이름은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왜? 보도를 안 해요. 그런 건 보도 안 해. 보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 예. 국감을 해서 이건 성과를 너무 크게 낸 거예요. 엄청난 성과죠. 저는 그래서 초선 때,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니, 예. 인터뷰는 어디랑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 아, 일정 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팟캐스트에서조차. 야, 그때는 팟캐스트가 없었어요. 머리 아. 하고 다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약간 국감이 끝나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실사도 나가고 준비해서 한 건데 그거는 한 줄이 안 나요. 그리고 맨 싸우는 것만 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끝나면 손혜원 의원이 분명 이번에 맹탕 국감, 그래서 제가 정쟁 국감으로 언제나 똑같아. 해마다 언제 그래요? 똑같아요. 타이틀 그래. 그리고 국감 꼭 해야 되나? 국감 무용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진짜 뭐 늘 국회의원들 논다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시국감이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한 달 동안 해봤자 그때만 그냥 땜빵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몰리는 것들보다는 진짜 항시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지금 손 의원님께서 활약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국감장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요. 잘 전달해 주시기를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교문이만 잘알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거 하나는 네. 저는 이제 추석 때 하루 빼놓고는 매일 나왔거든요. 우리 보좌관들도 거의 다 나왔고 지방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때 하루 지나서는 걔들도 다 나왔는데 너무 웃기는 게 우리 당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저쪽 당 사람들은 거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저도 원래 우리가 열심히 해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여당인데 또 우리 여당인데도 그 유은혜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다가 성질 부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여당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국감을 그렇게 세게 안 해봐가지고 그냥 그 블랙리스트만 갖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좀 지리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 사람들이 일을 특히 교문위는 참 잘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여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초선 때.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원래 네. 우리 당. 예.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엄청 뭐 공격해요 막. 그럼 우리 또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서로 있잖아요. 그런 생각 별로 없이 특히 문광희는 가장 핫한 상임이었거든요. 막 그 2년 초반기 있잖아요. 뭐 언론 때문에 그랬나요? 그때 가장 심각한 게 제가 만든 신문법, 아, 네.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신문법인데 신문법 하나 통과됐거든요. 네. 뭐 새누리당 퇴장 속에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나갈 테니까 통과시켜라. 네. 그래서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막 힘들었어요. 무지하게 싸웠어요 하여튼. 네. 정 의원님의 그런 그때도 과거 그랬구나. 과거 경험과 이런 것들도 이따가 그 국감 관련해서 국감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오늘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그럼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헌법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손수 변호사. 네. 법조인가 잘 아시죠? 이거 사실 뭐 법조인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헌법 130개 조항에 나와 있는 네. 기관. 그게 헌법기관입니다. 정확하게. 오, 네. 그러니까 민주평통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6장 111조부터 113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이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분쟁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5.16 쿠데타로 한번 세워지려다가 무산이 되고 1987년 이번에 9차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1988년도부터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말 그대로 9명 전원이 나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지정재판관은 몇 명,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전원재판부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요.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의결이 좌절된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논쟁이 있는데 특히 국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희수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들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탄핵하자. 내지는 인정할 수 없다. 사퇴해라. 헌법재판관조차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아주 떠들썩했어요. 첫날 국감 때. 근데 이것은 야당이 굉장히 무도하고 과도한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1명이 권한 소장으로 거기서 추천되는 거예요. 김희수 권한대행은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5회 말미에 아주 잠깐 손희원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126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참여하시니까요. 지난주에 인사 못 들었으니까 어제 인사 못 들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감 때문에 네. 그냥 파김치가 돼가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그런 것 목소리입니다. 같아요. 지금 약 얼른 먹으려고 그래. 빨리 드세요. 예. 네네네. 약 빨리 드시고요. 네네네. 네, 목소리를 아꼈다가 네네네. 또 중요한 정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청취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귀담아 들을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방송 중에 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가 해드리려고 다른 그랬는데. 사람한테 얘기 듣고서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게 뭐 제 의견인 것 같이 했는데 네네. 아예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아니 뭐 명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손혜원 의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이게 누가 그러겠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단죄를 민주당 원하는데 국회의원이 제가. 네. 안철수 대표도 아니고 무섭죠. 뭐 사면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이게 항상 참 이게 이야기라는 게 이제 곡해될 수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 괜찮아요. 같아요. 저는 네. 다 이해하면서 듣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다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요. 네. 뭐. 네. 오해 그냥 오해를 여러분께 네. 제가 드렸다면 죄송한 거죠.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네, 국정감사 약을 드셔야 되는군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네, 야. 국정감사 바쁘시죠? 네, 바빠요. 네, 아유, 네. 아니,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정 의원님 되게 웃기는 게, 한 2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그날 가면은 그날 이슈가 생기면 그 준비한 거 말고 딴 걸 하게 돼요. 그럴 때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오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할 수 없이 평택대학교로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계속 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천불상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미왕사 천불상이 그게 이제 천불도 그게 상이 아니죠 도. 그거 그림이거든. 뭐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기 우리나라 땅끝마을 저 해남에 있는 미황사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절인데 원래 신라시대 절이에요. 근데 거기가 조선시대 한 17세기에 다시 중건이 됐는데 불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노승들이 거기서 많이 입적을 하셔서 네. 부도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그린 그 안에, 그 대웅전 안에 저 꼭대기에 종이에다 그려서 붙인 천불도가 있어요. 근데 그 천불이 1000명의 그 부처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요. 마치 네. 여자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건물들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훼손이 간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도 조금씩 훼손이 되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덧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나무에 붙은 게 있고 돌에 붙은 게 있어요. 흙벽에 붙은 게 있었어요.